회의를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백마부대라고 불리우는 육군 제9보병사단엔 이 병사들을 위해 만든 백마회관이라고 하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부 간부들이 메뉴판에도 없는 특별 메뉴를 요구하고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폭행, 폭언을 일삼았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장병들의 제보를 받은 군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보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 이 백마회관 어떤 시설인지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마회관은 군 복지회관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네. 말 그대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관은 이제 육군 구사단 백마부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다른 부대에도 이런 회관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에 사실 식당이나 또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보니 장병 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요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곳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도 군 복무 중인 일반 장병들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백마회관에는 병사가 10명 있고요. 네. 이분들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관리하는 부사관이 1명이 있고 따로 조리사나 민간인 직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 간부들이 이곳에 와서 뭐 메뉴판에 없는 특별 메뉴, 뭐 디저트를 요구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왔던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를 요구한 겁니까? 사단장 그리고 또 대령급의 간부들이 이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다, 이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네. 제보가 있었는데요. 이 복지회관은 사실 이런 고위급 간부만 쓰는 곳은 아니고 보통 면회객이나 군인 가족들도 쓰기 때문에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팝니다. 네. 근데 이 고위급 간부들이 메뉴판에 없는 16첩 반상의 한정식이라던가 네. 홍어삼합, 과메기 같은 것을 메뉴로 내오라고 하고 네. 밥을 먹고 나면 또 일반 손님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디저트들, 수제 티라미수를 만들어 오라던가 제철 과일을 내오라던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 간부들은 또 VIP룸도 따로 있고 네. 그릇도 일반 손님과 다르게 사기 그릇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 대우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말씀 주셨지만 일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일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고위급 간부들이 120번 정도 회관을 120번. 예약을 했는데 네. 메뉴판에 없는 걸 시켜 먹은 횟수가 한 70에서 80번 정도가 절반 됩니다. 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죠. 고 최수근 상병의 장례 기간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네. 이 장례 기간이 있었던 지난 21일에도 사단장 등의 5명 고위급 간부가 회관에 모여서 이제 술을 마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고위급 간부들이 그런데 이 복지회관을 쓸 때 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용도로 방문했던 겁니까? 일단 지금 육군본부에서 군수참모부장을 맡고 있는 전임 사단장이 네. 그 사단장 재임 시절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신자들 25명에게 이 16첩 반상 한정식을 대접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는 자리도 아닌데 자기 이름으로 이 교회 장로를 위해서 예약을 잡아준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VIP룸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간부는 이제 딸 상견례를 여기 회관 VIP룸에서 진행하면서 특별 대접을 받은 분들이 있고 네. 또 가족들하고 사적으로 이곳에 식사하러 올 때도 이런 대접들을 같이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인데 원래 있는 식사가 아니라 뭐 16첩 반상의 한정식도 만들고 또 과메기에 수제 티라미수까지 뭐 상견례를 위한 음식까지 만들 수준의 요리를 하려면 적어도 사회에서 요리를 업으로 했거나 뭐 전공으로 배워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의무병이잖아요. 의무병사들 중에 이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이곳에 배치가 된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조리와는 관계가 없는 병사들인데 네. 이전에 이제 또 선임 병사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전수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법을 이제 배워왔다고 하고 네. 사실 이 회관에 규정에 따라서 배치될 수 있는 병사는 2명입니다. 아, 2명입니까? 지금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 인력을 그러니까 2명을 초과하게 되면은 민간인을 채용하게 돼 있는 게 규정입니다. 근데 네. 이 규정을 위반하고 8명이나 더 배치를 해뒀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뭐 전수도 받고 8명 원래 민간인 배치돼야 되는 거에 군인들이 다 들어갔고, 그럼 이렇게 이곳에서 일하는 회관병들이 경무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도대체 업무 강도가 있던 겁니까? 저희가 회관병들 근무 시간을 좀 알아보고 네. 계산해보니까 주당 평균 68시간 정도를 근무를 했더라고요. 주당 68시간이요? 이게 최소치입니다, 거의. 아, 이게 최소치입니까? 예. 쉬는 날은 월요일 하루밖에 없고요. 네. 그마저도 월요일에는 뭐 사단장이 오는 행사가 있거나 하면은 또 출근을 했다고 하고요. 네. 퇴근을 거의 매일 밤 11시에서 12시쯤 했다고 하니까 아주 근무 강도가 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만약에 진짜 요리사분이라고 했으면 월급을 엄청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그래서 병사들이 결국 병까지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두 분의 병사가 이제 무릎에 물이 차는 병에 걸렸고, 한 명은 증세가 심해서 지금 한 달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 무릎에 물찰 정도면은 거의 이제 계속 서서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거기에다가 이뿐만 아니라 폭행에 시달렸다 이런 제보도 있었다고요? 네, 회관을 관리하는 그 부사관이 폭언폭행을 했다는 것인데 병사들을 때리고 평소에 욕설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관리관이 이 회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님 예약도 받고 그다음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그런 일을 하는 관리관이 거죠. 예, 한술 더 떠서 일을 늘려온다거나 불합리한 것들도 다 떠맡아 와가지고 회관병들에게 강요하고 잘 못하면 폭언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참 이게 뭐 그 직급이나 아니면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거에 지위와는 없지만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이 병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참 씁쓸한데요. 특히 이제 또 업무량이 너무 많다면서 관리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병사들 대상으로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또 이번 제보 이후에 더 괴롭힘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지금 육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처음 한 뒤로 지금 백마회관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예, 운영을 중단시켰나요? 예, 회관병들과 관리관이 마주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네. 오늘 육군 본부에서 이제 감찰을 개시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에도 엄중히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전임 사단장이 특혜대우나 갑질에 깊게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분이 지금 육군 참모총장의 참모보직을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육군에서 감찰을 하게 되면 과연 공정한 감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국방부로 좀 끌어올려서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요리를 못했었던 아니면 잘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뭐 16첩 반상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전수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좀 추정을 합리적으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백마회관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육해공군에 다 회관이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국방부와 육군에서 모든 회관의 운영 실태를 다 점검해보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전반적인 점검이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라도 뭐 다른 곳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래 여기에는 2명만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민간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복지시설을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견이 들기도 해요. 그 두 명조차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채팅창에서 뭐 군인들이 이렇게 서빙하는 걸 보고 신기했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좀 댓글로 주시고 있는데 복지시설을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들 사무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복지회관은 부대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 민간인들도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추면 여기를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민간인들도. 네. 근데 이곳이 이제 가격이 저렴합니다. 음식값이. 그게 사실은 장병들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네.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복지회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병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데 네.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장병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라면 이건 잘못된 혜택인 것이죠.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으면 네.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격을 낮추던지 네. 아니면 군 골프장 같은 다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서 이곳에선 좀 싸게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이 의무복무하러 국방의 의무 이행하러 온 병사들을 착취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 아주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소위 식당에서도 가끔씩 종종 이게 갑질하는 어떤 손님들 때문에 이 알바생들이 상당히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고 뭐 이럴 때들도 있죠. 근데 그러더라도 내가 받는 월급 때문에 뭐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군대에서는 제대로 된 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분명히 식당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라고 할 수 있거나 약간 비난하는 소위 갑질하는 손님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은 이 군인들이 소위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현타가 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예, 지금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네. 사실 이게 남의 집 종살이 수준이나 좀 다름이 없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러 간 병사들이 서빙복 차려입고 그다음에 고위급 간부들 술 나르고 뭐 심지어 보면 말 모양으로 여기 백마부대가 그 백마가 마크다 보니까 네. 식빵을 말 모양으로 깎아서 스테이크 가니쉬를 만들어서 막 올리고 이런 일까지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티라미수에다가 뭐 사단장의 출신 학교 마크를 새겨놓고 그래서 동문회 모임을 하는데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실제 회관병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복무를 하러 왔는데 군복무하러 온 것인지 식당에 일하러 온 것인지 잘 모르겠고 왜 이런 일을 이렇게 68시간씩 한 주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일이라면 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불필요하고 부당한 요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갑질 사건을 좀 성역 없이 조사하고 네.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병력이 사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병력이 부족한 마당에 회관 운영 같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민간에 맡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아무데나 그냥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군에 어딘가에는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네. 이런 인식부터 좀 바꿔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